이정수는 오래된 시계의 똑딱거림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지만 그는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 그 시간 동안 그는 집안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은 빛이 발해 있었고 식탁 위엔 늘 혼자 먹던 밥그릇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오늘도 습관처럼 아내의 사진 앞에 잔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따뜻하네요, 당신.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듣길 바라는 듯한 속삭임이었죠. 그는 방 한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젊은 시절 제자들이 써준 카드, 교직 시절의 사진, 그리고 아내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을 꺼내 읽는 동안 그의 눈가에는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의 글씨는 여전히 곱고 단정했지만 그 속엔 미처 다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그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득 들려온 초인종 소리에 그는 흠칫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딸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잖아요. 오늘은 손님이랑 같이 왔어요. 그녀의 옆에는 생기 넘치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던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요. 지연 언니 친구예요. 정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낯선 얼굴이지만 어딘가 익숙한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무는 걸 느낀 유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유나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책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시집 요즘은 구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녀는 오래된 시집을 꺼내며 조심스레 책장을 넘겼습니다. 정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드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를 잘 안 읽는데 저는 아날로그 감성이 좋아요. 특히 이 시인은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정수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유나는 출판사에서 일해요. 시를 좋아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젊은이답지 않네요. 반갑습니다. 유나는 손에 든 시집을 품에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반가워요. 선생님 같으세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유나의 말투를, 그녀의 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르게 젓가락을 멈추고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저녁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봄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며칠이 지나고 유나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정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다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듯 웃었습니다. 또 보네요. 이런 우연도 있나 싶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처음의 어색함 대신 편안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정수는 유나가 들고 있던 책 표지를 흘깃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아내가 좋아하던 시집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시를 좋아하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이 시를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정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오래전에 떠나보낸 기억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도서관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를 읽고 비슷한 생각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오랜만에 대화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정수의 눈빛 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익숙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고 그의 침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정수는 유나에게 글쓰기를 권하며 자신의 낡은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죠. 그 말에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생전에 똑같은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자주 외출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디 자주 나가세요?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냥 산책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어딘가 들떠 있었고 말끝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방 안에서 시집을 펼쳐들었습니다. 유나가 빌려갔다 돌려준 책 속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편했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내 흐려졌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사진을 향해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유나는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판사 특유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교정지 위의 글자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늘 상사의 신임을 받았지만 요즘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언제나 정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건넨 따뜻한 말들이 마치 오래된 시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죠. 유나의 상사 장우석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나? 표정이 달라졌어. 유나는 대답 대신 미소로 넘겼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우석은 오래전부터 유나를 좋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그럴수록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가 퇴근길에 정수를 만나는 장면을 본 우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노인 누구지? 그의 시선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유나의 사무실 책상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도서관 앞에서 함께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석은 유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연은 퇴근 후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향이 감돌았고 식탁 위엔 두 개의 찻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누가 다녀갔어요?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친구, 유나 말이야. 가끔 이야기 좀 하지.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설마 그 얘하고 자주 만나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로서, 그리고 딸로서 묻겠어. 아빠랑 무슨 사이야? 유나는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가 모든 걸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분은 내 아빠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아버지를 찾아가 격하게 따졌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제 친구랑 그럴 수 있어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부끄러움과 후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려는 단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이제야 살아있다는 걸 느낀단다. 그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유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아빠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을 망치지 말아줘. 유나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조용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와의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이상할 만큼 슬프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장우석은 유나의 어머니에 대한 오래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인사 서류를 뒤적이다가 이정수 교사 1986년 퇴직 전 마지막 학급이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 안엔 젊은 시절 정수와 함께 찍은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영, 유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우석은 숨을 죽였고 그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카페의 구석자리,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우석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 아버지와 유나 씨의 과거가 있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과 교직 기록, 그리고 당시 학생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유나의 어머니예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젊을 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연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시의 밤거리가 뒤틀린 듯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유나의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시각 정수는 집에서 유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탁자 위엔 그녀가 빌려간 시집과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손에 쥐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전등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야? 유나 그 사람 어머니가 예전에 아빠가 사랑했던 여자라면서요?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보다 깊은 혼란이 번졌습니다. 그런 말 누가 했니? 그게 중요해요?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정말 몰랐다.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정수는 다가가 손을 얹으려다 멈췄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외로웠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잔인해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탁자 위에 사진을 집어든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영아.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지며 집안의 정적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창가에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정수의 마음에도 깊은 균열이 번져갔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이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나가 보내준 작은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면 읽어주세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예식장은 고요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70대 신랑과 30대 신부. 하객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연민의 눈빛을, 또 다른 이는 비난의 속삭임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하객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굳은 표정이 자리했고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드레스룸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어깨에 얹혀 있었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밤새 흘린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 머리 위에 장식이 흔들리며 작은 빛을 반사했습니다. 식이 시작되자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유나는 그를 향해 다가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주례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유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정수의 손을 놓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먼저 읽어주세요. 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 줄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끝까지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의 흔적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 진실을 알았을 때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은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완성된다는 걸요.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충격과 혼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정수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지만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허공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멈추고 누군가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주머니 속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 위로 하얀 꽃잎이 한 장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결혼식은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결혼식이 깨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이정수의 집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신문 몇 장이 흩어져 있었고 그중 한 면에는 세기의 파격 결혼, 진실은? 이라는 기사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천천히 구겨 손에 쥐었습니다. 신문 잉크가 손가락에 묻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유나는 결혼식 이후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출판사에도 휴직계를 남긴 채 행방을 감췄습니다. 정수는 매일같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집을 펼쳐 같은 페이지를 수십 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나가 남긴 작은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늦게 찾아와도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 짧은 문장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루는 우체통에 작은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필체는 유나의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왜 그토록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떠납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말아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수, 그리고 미영과 어린 유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 속 어렴풋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교무실에서 웃던 미영의 얼굴, 그리고 그녀 품에 안긴 어린아이. 그 아이가 바로 유나였던 것입니다. 정수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에 놓인 사진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빠 편지가 왔어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걸 알겠구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물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건 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을 가득 메운 슬픔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평온이 피어올랐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지연은 유나의 흔적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장 위엔 유나가 남긴 시집과 노트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때 완성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오후 지연은 아버지를 모시고 유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갠 뒤라 공기는 차분했고 흙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작은 묘비에는 유나의 이름과 함께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용서로 완성된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손끝으로 그 문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슬픔 속에서도 안정을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왜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나를 살게 한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녀에게 상처를 줬지.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아빠 덕분에 유나는 어머니를 이해했다고 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랑이에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새어들어 묘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던 정수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젠 용서받았겠죠, 유나. 그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자리를 정리하고 천천히 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로는 초록빛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소리 참 좋구나. 그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아빠. 우리 모두 조금 늦게 행복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햇살 속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한번 불자 유나의 묘비 위 꽃잎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해가 지난 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출판사 안 창문으로 햇살이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은 원고 더미 위에 손을 얹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 인쇄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겨진 시 이정수 유고집. 그녀는 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짧은 서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이 늦게 찾아와도 그것이 사랑임을 부정하지 말라. 그 문장은 유나가 남긴 마지막 메모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글자를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출판사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책이 벌써 주문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도 기뻐하시겠죠. 그녀의 시선은 창가에 걸린 액자 속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에는 정수와 젊은 시절의 아내, 그리고 유나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몇 달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시집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책 속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쓴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제는 편히 쉬렴. 너와 함께한 날들이 내 마지막 봄이었다. 지연은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유나야, 두 사람 다 고마워요.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얀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책장이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정수의 마지막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다. 그대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다시 살아간다. 지연은 그 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조금씩 개이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모든 사랑은 결국 이해로 돌아간다는 것을요. 삶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 플러스의 사연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삶 속 숨은 진심을 함께 찾아가요.